이런 데서도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질까요? 이런 곳에서도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질까요? 자, 지금 이런 곳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왼쪽하고 오른쪽의 물질 구성이 어때요? 물질 구성이 동일하죠. 이래도 될까요? 무슨 차이가 있으면? 농도 차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배터리를 무슨 배터리라고 하기도 하죠? 바로 그 유명한 농도차 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경우 여기서 전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일, 어쩔 수 없이 네른스트 방식을 작성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어찌됐건 이런 배터리식을 적을 때 오른쪽에 보통 뭘 적는다고 했죠? 오른쪽에 보통 뭘 적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캐소드를 적는다고 했죠. 그리고 왼쪽에 보통 뭘 적는다고 했죠? 에노드를 적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네른스트 방식 한번 복습처럼 써보면 E 노트 빼기 0.05916 나누기 U 로그 Q. 여기에서 이 캐소드 표시는 관습적으로 뭘 써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써준다고 했고요. 그럼 이 캐소드에 대해서 네른스트 방식을 적용하면, 자, 네른스트 방식을 적용하려고 봤더니 표준 전지가 나와 있는 거라고는 이것뿐이에요. 그죠? 저것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뭘 쓰면 되냐면 표준 전인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아연 2+가 아연이 되는 표준 전이가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 빼기 0.05916 나누기 U 곱하기 로그 Q 자리에 뭘 써야 돼요? 반응 지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이 반응식에 대한 반응 지수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아연 2+의 농도를 이렇게 역수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의 경우 전자의 화학 영능 계수가 2니까 이 자리에다가 2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디서도 그대로 나타나냐면 에노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서 저 E- 에노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아연 2+가 아연이 되는 이 표준 전위에다가 빼기 0.05916 나누기 μ 로그 요식 그대로 다시 한번 반응 지수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랬더니 위아래를 보니까 반응식이 지금 어때 보여요? 위아래를 보니까 네른스트 방정식이 똑같죠? 너무 똑같으면 이거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편의상 이 경우 여기다가 right, 여기다가 left 써주도록 합시다. 알겠죠? right, left 써주도록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서도 전체 전위를 구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전체 전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전체 전위는? 바로 캐소드에서 에노드를 훌렁훌렁 빼줘야 되죠. 알겠죠? 그럼 위에 사리를 빼요.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잔, 이렇게 되고 어디서 어디를 뺐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뺐기 때문에
여기가 왼쪽 농도, 오른쪽 농도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전체 전위에서, 이런 배터리에서 전체 전위를 따질 때 결국 누구하고 누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가 사라지냐면 이 표준 전위가 동시에 소거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사실 저기에 있는 이 농도차 전지에서는 이 표준 전위가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필 녀석을 아연으로 만들어 놓은 농도차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연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어도 이 전이가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아지겠습니까? 농도 차이만 같으면 전이가 같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배터리를 농도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하필 지금 이게 얼마예요? 왼쪽의 아연 농도는 얼마예요? 왼쪽의 아연 농도가 0.1이죠? 그럼 여기다가 0.1. 그 다음 오른쪽 아연 농도는 얼마입니까? 오른쪽 아연 농도는 1이라고 했으니까 1.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얘는 1이고 0.1이니까 로그 치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마이너스 1 떨어지고 2분의 0.05916 볼트. 이게 지금 저기서 측정되는 전위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 지금 이 농도차 전지는 꼭 지금처럼 아연뿐만 아니라 물질 종류가 달라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 종류가 달라져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수력발전처럼. 수력발전 알죠? 자, 수력발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뭐냐면 댐의 단면도라고 합시다. 여기에 뭐 이상한 세팅 하나 해두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 터빈을 쓰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그냥 물레방앗간입니다. 물레방앗. 물레방앗가 뭐 터빈인지 아시겠어요? 물레방앗. 그럼 이 댐을 기준으로다가 요따가 고수위 물을 높게 쌓아두고 반대쪽에다가 저수위. 무슨 말 알겠죠? 이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R자로 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요 터빈이 뱅글뱅글 돌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코일이 자석 안에서 막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전자기 유도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맞죠? 예? 맞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변화는 잘 보세요.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예요? 당연히 이건 물리 변화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물의 화학적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아연 고체나 아연 수용액 중에 있는 이온의 그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뭐만 바뀐다? 결국 농도만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수력 발전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 수력 발전은 결과적으로 해서 요래.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 이런 말이죠. 뭔지 알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런 물질을 활용하는 농도차 전지에서도 언제까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지. 바로 이 양쪽 물질 농도
에너지가 같아질 때까지 전기 에너지가 맹글어질 것이다.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1과 0.1을 비교하면 이놈은 현재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저농도죠. 반면에 여기에 있는 1몰 농도는 쟤에 비해서는 고농도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농도인 건 농도가 이제 줄어들어야 되겠어요? 늘어나야 되겠어요? 얘는 농도가 늘어나야 될 거고요. 얘는 고농도니까 농도가 더 늘어나야 되겠어요? 줄어들어야 되겠어요?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변해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될 거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에노드 자리에서는 이압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연 입가가 녹아 들어오는 거지. 됐죠? 그러면 여기에 뾰병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겠죠? 자유전자가 만들어지는 전극을 공학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하죠? 마이너스 극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 있는 자유전자가 외부 회로를 따라 유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 원래 수용액 중에 있었던 아연 E 플러스 얘네들이 전자하고의 정전기적 인력에 따라 전극적으로 슉 이렇게 헤엄쳐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쟤네들끼리 반응을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이압 하면서 표면에서 아연이 석출되는 것으로 배터리가 구동이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역시나 이 캐소드 쪽이 자유전자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극이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동되는 배터리, 얘를 뭐라고 부른다? 농도차 전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차 전지 그 문제로 되게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오니까 이런 논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됐다. 됐어. 자, 됐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그 연습문제 16번 있죠. 연습문제 16번. 얘도 종종 잘 나오니까 얘도 좀 살펴봐 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보여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거기 4.6에 라티머 다이어그램이라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라티머 다이어그램. 요거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시죠? 12분이요? 20분. 10분. 15분. 요거 하는데 15분. 오케이? 안 돼요? 안 돼?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라티머 다이어그램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 라티머 중요하다. 자, 봅시다. 자, 빨리 필기 마무리하세요. 라티머 다이어그램 완전 중요해.